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늘은 정말 효과 좋은 의약품 그레이드의 많은 외용제 약국템이 나왔거든요. 의약품입니다. 지금 환절기 때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고 모공과각증이 생기고 입술 트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꿀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여성건강연구소, 인스타그램에서 삐약약사로서 여성건강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약사 임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특히 강의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강의를 어떤 주제로 하고 계신가요?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약국 임상에 대한 의약품을 설명하는 스터디 강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딥하게 한방 강의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젊으신 약사님들 한방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좀 딥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약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발 뒤꿈치, 팔꿈치, 무릎에 각질이 많이 생겼을 때랑 각질로 인한 모공각증에 의약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외용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이제 에크린겔과 유리아 크림입니다. 이거 그 에크린겔이 외국 사람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요게 이제 각질 완화로 이미 좀 유명해져 있는 제품이어가지고요. 그 좁쌀녀들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러니까 피지가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를 좀 이렇게 날려주는 거죠? 특히 외국인분들이 블랙헤드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블랙헤드를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는 좁쌀여드름에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씩 바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씩 얇게 하루 두 번 발라주시면 정도? 돼요. 네, 하루 두 번 정도 쓰시는데 조합드리는 요 꿀템을 같이 쓰시게 될 경우에는 하루 한 번 정도 한번 사용하셔도 정도? 충분하십니다. 유래아는 어떤 건가요, 이건? 이제 유래아는 각질 속에 있는 단백질을 녹여가지고요. 살리실산이 각질을 떼어내는 느낌이라면 유리아 같은 경우에는 각질을 녹여서 해주고 보습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녹이고 얘는 벗겨주고. 우리가 팔꿈치라던가 무릎 이런 데가 각질이 쌓이게 되면 피부가 색깔도 변하게 되거든요. 여기 써도 돼요? 팔꿈치에? 네, 이런 데 써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쓸까요? 이제 정해져 있는 순서는 없는데요. 편하게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냥 겔 형태를 먼저 쓰시고 크림을 쓰시는 거를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권장드려요. 바로 씁니까? 시간통을 줍니까? 시간 텀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의약품과 의약품 사이에는 흡수를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서 저는 이론적으로는 10분 정도 띄워놓고 10분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그죠? 10분 정도 있다가 유래아를 바른다. 하루에 몇 번,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조합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순서라던가 이 횟수는 없기는 한데요. 에크린겔 같은 경우에는 약학정보원 주의사항에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건조감이 생길 경우에는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면 하루 한 번부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까지 가능하고 손님들이나 환자분들에게 이런 걸 사용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나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유리아가 보습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각질을 녹이고 없애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쓰시고 난 다음엔 보습을 꼭 잘 해주세요. 보습을? 그리고 피부 상태를 꼭 확인하시면서 예를 들면 쓰다 보면 이제 각질이 없어지게 되면 피부가 노출이 되게 되니까 네네. 그만큼 자극감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따끔거림 이런 게 있으신지 확인하시면서 횟수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따끔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따끔거려. 계속 따끔거리시면 일단 중단을 해주셔야 중단? 되고요. 그리고 좀 피부 장벽에 도움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서 이틀에 한 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빈도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팔꿈치는 발라봤는데 발 뒤꿈치가 잘 트고 각질도 많이 생기고 많이 걷다 보면 그렇기도 한데 발 뒤꿈치에 발랐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나 보시면 비닐을 이렇게 씌워서 자거나 우리 고운발이라고 있잖아요. 고운발을 발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얘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양말을 신고 잔다든지 비닐을 씌워야 된다든지 꼭 필수인 건 아니지만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은 약간의 밀폐 효과가 있어서 약물 효과가 조금 더 증강되는 효과가 있지만은 대신에 보습제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습제와 의약품 사이에도 사실 정해져 있는 순서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조금 가이드라인 두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습진 학회에서는 보습 전에 처방된 국소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인 NHS에서는 제품 사용 간격을 30분 이상 두면은 30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30분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임상에서는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도 사실 띄워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레아 같은 경우는 농도가 조금 중요한데요. 임상 논문에서 살펴봤을 경우에는 우레아가 10%까지는 보습 기능만 있는데 10에서부터 30%의 농도 사이에는 보습에다가 말씀드렸던 단백질을 녹이는 작용이 있거든요. 보습까지? 그런데 여기 20%
10%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섞어 쓰게 되면은 조금 각질을 녹이는 작용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도 이론적으로는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띄우시는 게 좋기는 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팔꿈치, 발 뒤꿈치, 그리고 무릎, 각질 일어나고 이런 데다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하면은 되게 꿀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데 어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네. 이 두 가지 조합을 활용하시면은 모공각화증이라고 하는 증상에도 쓰일 수 있는데요. 각질이 많은 부위가 닭살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피부를 모공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생기냐면 각질이 많이 생기시는 분이면서 그리고 보습이 잘 되지 않아서 각질이 거기 쌓이시는 분들, 이렇게 팔 뒤쪽이나 아니면은 등이나 이런 데 많이 생기는 맞아요. 거죠. 모공각화증에 우레아 성분의 유리아 크림과 이 살리실릭 애시드 성분 에크린겔이 어떻게 활용돼서 도움이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두 가지 성분을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이유는 논문에서도 이 두 가지로 활용했을 때 좋은 그런 게 결과들이 있어요? 나타났어요. 네네,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그쵸. 이 두 가지를 썼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팔 뒤꿈치라던가 이런 데 썼었을 때처럼 이 살리실산 성분과 유리아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각질을 떼어내고 녹여내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꿀템이고 제품 추천은 아니고 성분적인 얘기 하는 거니까 이런 성분 찾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요. 요거 케라논 연고, 이거는 어떤 제품인데 가져오셨어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두 가지 제품을 활용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번거로운 측면이 조금 있었는데요. 간격도 띄우셔야 되고, 그런데 이 제품은 이제 말씀드렸던 살리실산과 우레아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쓰실 수 있는 좀 편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었다. 네, 맞습니다. 좀 농도가 다른가요? 성분 함량이 비슷한가요? 네. 원래는 이제 살리실산 2% 제품과 그리고 우레아 20% 제품이었는데요. 합쳐져 있는 제품은 살리실산 농도는 2%에서 5%로 높아졌고, 우레아 농도는 20에서 10%로 조금 낮아지면서 조금 차이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얘는 완전 꾸덕꾸덕하네요. 네. 오 마이 갓. 이건 완전 끈적거리는데요, 이거?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보습 성분이 조금 더 들어가서 더 들어있어요, 네, 다른 게? 덱스판테놀이랑 글리세린, 이게 조금 찐득찐득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되게 찐득거려요. 요거는 발에 바르고 양말 신고 자면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엔 아마 보습제를 추가로 발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해결해버리는 세 가지를 한 번에 했네. 네. 약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조합과 이거 중에서 이런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고 요건 합쳐진 걸 사용하셔라 할 때 어떻게 나눠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리아의 그 각질을 녹이는 작용을 조금 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증상이 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를 조금 이게 더 각질이 좀 더 추천드려요. 효과적이라는 건가요? 여기 20% 농도에서는 각질을 용해하는 작용이 있는데, 여기 10%에서는 보습으로 보습이구나. 네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각질이 뚜렷하다라고 하실 근데 경우에는 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정확하게 비교되어 그치. 있는 논문은 없어요. 이게 비교를 하지 않으면 비교되는 논문은 없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각질에는 유레아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오케이.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한 증상에는 이 두 가지를 쓰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좀 꾸덕한 제형을 원하고 보습제까지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좀 귀찮으시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건 우리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한 번에 바르실 수 있으셔가지고. 고운발 바르시지 말고 이거 바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사고 이걸 사는 거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나요? 한쪽이?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발라보니까 발에는 얘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발이 좀 보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손은 얘를 발랐을 때는 딴 걸 못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스팟으로 우리가 바를 때는 얘가 나을 것 같고, 넓은 부위는 얘가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약들약? 입술 건조, 환절기 때 갈라지시는 분들 많죠? 꿀템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실 때는 큐립이라는 제품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 사항으로서 짓무른 입술과 그리고 구강염 이런 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짓무른 입술이 뭐예요? 짓무른 입술도 이제 입이 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염증 생긴 거구나, 거의. 그쵸, 맞습니다. 염증이지만 수포까지는 립밤이랑 립클로즈라고 하나, 이렇게 짜서 바르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거 대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제 립글로즈랑 립밤 같이 화장품으로 된 거는 보습이 이렇게 목적으로 보습이 된 목적이고.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큐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술염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보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약품으로서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고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5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하. 첫 번째로 알란토닌이 들어가 있어서 세포재생을 촉진하고 각질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염아세틸 아하. 피리디늄 수화물이 들어있어서 요게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항생 효과로서 감염을 조금 예방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번째로서는 에녹솔론이라고 감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리독신은 이제 비타민 B6로도 알려져 있죠. 단백질 및 신경절달 물질의 대사를 촉진해서 상처 치유를 촉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코페롤은 비타민 E의 한 형태로서 항산화제로서 재생을 도우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피드백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쓰셨을 때도 이제 약국에서도 되게 좋은 피드백으로 있으셨고 사실 입술이 텄는데 병원을 가도 하실 수 있는 게 크게 없거든요. 보습제 바르라밖에 없죠. 항생제 그쵸. 바르거나 보습제 바르라 맞습니다. 상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립밤을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실 분들께 추천드리면 되게 아하. 좋더라고요. 연고네요. 향은 로즈향. 이렇게 바르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립밤과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실제로 립밤처럼 하루에 음. 좀 수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 몇 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게 없이 네, 막- 수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사용했을 때 뭐 불편감이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포진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아. 항바이러스 연고를 사용하셔야 될 거고요. 그 외에도 5, 6일 동안 사용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엔 중단하여야 한다라는 멘트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입술 끝에 갈라지는 구순 구강염 이런 것들이 이 보습 항염증 성분으로도 깔아앉기는 하지만 이게 곰팡이 감염이라던가 세균 감염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고를 써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립밤하고 똑같아서 계속 그냥 남아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보습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약한 항균 작용이 있는 성분도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염증이나 뭐 균 감염도 예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요즘에 안연고가 2개나 있네요. 두 가지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듀라티얼즈 안연고 같은 경우에는 라놀린 성분의 안연고로서 조금 더 꾸덕한 제형이고요. 리포직 자만겔 같은 경우에는 겔 타입으로서 조금 더 묽은 형태의 그런 제품으로 들고 왔습니다. 안연고가 뭔가요?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눈의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이제 점액층, 수성층, 기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점액층 같은 경우에는 결막의 술장세포에서 점액이 나옴으로써 눈물이 이렇게 펴주는 역할을 점착체처럼 해주고 있고요. 수성층은 우리의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기름층은 수성층에 있는 물이 더 이상 증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코팅해주는 덮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는 수성층을 직접적으로 보강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는 층은 조금 달라요. 층은 다르지만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눈의 건조감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코팅을 형성해 주는데 듀라티얼즈 안연고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라놀린이라는 성분이네요. 이게 무슨 성분인가요? 이게 동물성 지방 성분이어가지고요. 좀 꾸덕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바세린 같은 기름이네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 기름층을 딱 보강해줌으로써 꾸덕하게 보강을 해주고요. 제가 눈에 이걸 넣으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손에 발라보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나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꾸덕하게 눈의 건조를 개선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자면서 눈이 이렇게 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눈의 기름층을 보강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는 건조감이 많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수술 후 관리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사용해도 되겠네요. 저 늦게 자는데 뭐 작업도 많이 하고 늦게 자고 일어나면 눈이 막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러시면은 주무시기 전에 쓰시는데 주의하실 점이 자기 직전에 쓰시면 이게 조금 붙을 수가 있어서 눈이? 네네 그래서 이게 사용 방법에도 자기 전에는 30분 전에 쓰시라고 이렇게 그럼 코멘트 30분 전에 사용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자야 돼요? 그러면 그렇네. 그런 이슈는 조금 그냥 있을 수 귀로만 있습니다. 듣고 자야겠네요. 네네네. 팟캐스트 같은 거 음악 틀어놓고 자야겠네요. 네, 그런 이슈는. 근데 요거를 사용했을 때 피드백이 어떤가요? 이 제품은 이제 건조감 개선 측면에 있어서는 인공 눈물이라던가 겔보다도 가장 강하게 개선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에겐 피드백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겔이고 기름이니까 좀 다른데 얘가 오래 지속된다. 네, 얼마나 맞습니다.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체류 시간과 우리가 증상으로서 느끼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연구마다 상황이라던가 이런 설계 방법은 조금 다르고 이 과거 논문이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라놀린 베이스
베이스의 이런 듀라티얼즈 안용고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각막에 머무는 반감기 시간이 대략적으로 108분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감기와 그리고 실제 지속 시간을 조금 고려를 해봤을 때는 실제는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잘 때 하면 되겠네요. 네네, 얘는. 딱 주무시기 전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얘는 좀 묽은 건데 얘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논문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상인과 그리고 건조한 사람에게 있어서 잔류 시간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36.5분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건조하신 분은 92.8분으로서 대략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지속된다? 네, 지속되기 때문에 확실히 얘가 조금 더 오케이. 쉽죠. 그럼 얘가 조금 더 밤에 더 적합하고 많이 건조하신 분에게 또 유리할 수 있겠지만 더 끈적거리는 성분이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전에 사용하는 용도이거나 아니면 뭐 잠깐 쉬는 동안에 사용하기에는 얘는 오래 지속될 것 같네요. 이게 잔류 시간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은 한두 시간 정도만 지나셔도 크게 이물감이 불편하지는 않으셔서 그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럼 얘는 한 1시간 정도 뭔가 눈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 써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기름 같습니다. 성분이니까. 제가 사용해봐야 되는데, 이거 하면 30분 동안 눈이 안 보여서 제가 가져가서 꼭 써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리포지 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포지 겔은 제가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되게 묽었거든요. 이 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 이제 리포지켈 같은 경우는 카보머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카보모가 뭐예요? 합성 고분자 물질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과 만나 점성을 만들어서 눈물 막중 수성층을 보충해주는 다른 기전이 다르네요. 나타나죠. 얘는 기름층이고 얘는 수성층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겔의 특성상 연고보다는 조금 점도가 낮고 인공 눈물보다는 점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쓸 만큼의 건조감이 심하지는 않지만 낮에 부담 없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리포지켈을 사용해 보실 얘는 수가 뭐 1시간 있습니다. 언더로 작동된다고 했으니까 한 사용하고 10분이면 날아가던가요? 10분, 20분?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피드백이 다르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썼을 땐 2, 30분 2, 30분? 정도만 지나도 편하게. 맞아요. 얘를 제가 좀 사용해봤는데 되게 묽거든요. 거의 물이지만 약간 좀 찐득찐득한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이 점안겔 같은 경우는 사용 시에 멸균 상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가지 제품 다 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쓰실 때는 이렇게 눈을 내려서 결막낭 안에 사용해서 이렇게 짜넣어서 주신다. 결막낭이라면 여기입니까? 네네, 이렇게 눈을 내렸을 때 여기 안에 주머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은 어느 정도 짜면 될까요? 양은 이제 약학정보원 기준으로는 0.5cm 정도. 그럼 결막낭의 한 절반 정도인가요? 네네네, 그 적당히 정도? 채워주시면 적당히? 되는데 이게 개봉하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제품 다 안용고 제품이라서 개봉하시고 한 달까지만 한 달까지만? 네, 사용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오염될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만 하시고 또 다른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렌즈를 쓰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요. 네네. 렌즈를 쓰실 때는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렌즈를 이렇게 빼신 다음에 약을 넣으시고 최소한 30분 이상 있으시다가 렌즈를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지금 SNS를 보면은 귀에 바르기도 하고 코에 바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요즘 코의 건조한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코에 쓸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재학적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눈에 넣는 안연고와 같은 점안제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오기 위해서 검사받는 시험 항목을 보면 무균 시험, 불용성 미립자 시험, 불용성 이물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항목들이 코에 넣는 전비제의 시험보다 상위의 개념이라서 제재학적인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허가받은 내용으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프라벨로 이런 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코 건조에는 사용해 볼 수가 있지만 염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허물어짐이 심한다던가 이런 염증기가 동반된 경우라면은 병원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몇 번씩 써야 되는 거예요? 리포지점한겔, 듀라티얼스 안연고. 리포지켈 같은 경우에는요, 약학정보원에도 하루 2번에서 5번 정도 5번까지? 이렇게 거의 수시로 안내가 사용하네요? 네네, 네. 그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듀라티얼즈 안연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건 없지만 하루 한두 번 정도로 한두 번 쓰시는 정도?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뭐 많이 사용하셔도 된다는 뜻 같은데 그럼 눈을 못 뜨겠네요. 오래 동안.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공 눈물을 활용해가지고 건조감이 잘 계산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때나 휴식 시간 때 시간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점안 겔은 수성층에 작동되고 작용 시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얘는 오래 가니까 잘 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얼마 뒤에 써야 되나요? 인공 눈물 사용한 뒤에도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예.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의약품과 의약품 사이에는 10분 이상 10분 이상. 띄워놓는 걸 그러면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건조해가지고 눈이 지금 제가 안 좋은데 넣고 한 10분 있다가 넣고 잠깐 휴식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눈이 건조하신 분들은 뭐 좋은 보충제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사용하는 게 사실 되게 효과가 빠릅니다. 그 히알루론산 같은 점안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선이 되거든요. 염증이나 손상된 것들이. 점안액, 점안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들약? 제가 약국을 비운 사이에 정말 많은 템이 나왔는데요. 제가 처음 본 템 요거 케라논, 살리실릭 애시드랑 유레아 크림이 섞여 있는 거고, 큐립도 의약품 그레이드에 입술 건조하고 고가겸, 구순염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점안겔, 안녕고까지 봤습니다. 우리 가독자님들께 마무리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약사님과 함께 약국 피부 꿀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화장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말고 나중에 다른 피부 꿀템이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감사드리고 약사님 유튜브 열심히 시작하셨으니 거기 가서 질문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요.